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요 질문인데 아예 그 대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지 시간 11월 5일.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또 재정 돈 푼다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서 한국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게 맞나요? 이거랑 트왕상이 재집권하면 뭐 보조금 잣, 그렇죠? 우리 수정가에 띄우는 잣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뭐 방위비 더 2배 더 내야 되고 시즌2 되면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추측성이 많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돈을 푸느냐? 자, 요런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레드 수입에도 미 국채는 미 국채 10년물이 4.5%를 찍었다. 그래서 상단이 열려있고, 뭐 지적한 바 트럼프 공약 중 재정 적자 기여도가 큰 감세와 일자리법은 2026년부터 이때 양적 완화가 재개된 거고, 당장 재개가 된다는 게 아니죠. 저것도 공약은 늘 지켜지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거고, 어쨌든 뭐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은 사용할 거고요.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는 4% 부분으로 복귀할 것이다. 즉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4.5%가 나오고 해리스가 됐을 때 4%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쪽이 돈을 많이 푼다는 소리예요? 국채 금리는 채권 가격이랑 연동이 되고, 채권 가격이 트럼프가 되면 더 낮다는 소리죠. 금리가 더 높으니까 채권 가격이 더 낮기 위해선 돈을 더 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자, 돈을 푼다 안 푼다, 특히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전처럼 장기물 잘 안 풀어요. 장기물보다는 단기채를 많이 풀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단기채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10년물 정도 되는 장기채는 보통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었죠?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며 가장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사에도 언론에도 많이 뜨는 것들이, 중국 관세를 60에서 한 100% 때리겠다,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관세를 60%를 때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원에 팔릴 게 1,600원에 팔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미국에서 1,500원에 팔던 게 있어요. 얘는 오히려 세금 까줘. 그러면은 1,000원 대 1,500원이면 얘가 훨씬 쌌죠. 그래서 요거 중국제를 샀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싸면 사잖아요.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왜 인기가 좋았겠어요? 경기는 피폐해져서 쓸 돈이 적은데 알리, 테무가 들어오면서 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자국 거는 가격이 막 조금씩 까져요. 감세해줘서. 그러면은 중국 거 쓰겠어요? 요거 쓰지? 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문제는 1,000원짜리가 1,600원이 되면은
비싸지는 거죠. 비싸진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물 금리가 반응을 하는 거고,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은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계 중국 것보다 상대적으로 싸진다. 중국은 관세 60% 붙이고 우리나라는 20% 붙인다면 상대적으로 싸지죠. 차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단점이라면 뭐가 있어요? 한국 것이 미국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겠죠. 수출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이죠. 미국이 G2를 봐주지 않는 이유는 G2가 자꾸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G2를 생각해보면은 미국이 때려잡았던 G2들 보면은 예전에 소련,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독일도 있었고 이번에 중국인데 보면 다 뭘로 공격했어요? 경제적으로. 소련이랑 뭐 3차 대전 일어나니 4차 대전 일어나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소련이랑 막 무력 충돌해가지고 쳐들어가고 막 둘이 박터지게 싸우진 않았죠. 왜? 얘네 둘이 싸우면은 이득 볼고 곧 있잖아요. 결국엔 소련도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무너졌었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때려버렸고 독일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잡았던 거고 이번에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왜 잡기가 힘들어졌냐? 좀 커져가지고 잡아야 할 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다. 왜 시중금리가 떨어졌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미국 국채를 왜 매입했을까요? 미국이 금리 올려야 될 때 국채 매입해가지고 못 올리게 만들고 국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힘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국채를 대량 매도했죠. 어떨 때? 미국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때. 미국의 이자 지급액 규모. 요때부터 이자 지급액 규모가 급등했죠. 이거를 전체 그래프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뭐 디폴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산 확대해야 되고 이 이야기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자 지급액이 많아져서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 역시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는 올라가면 지급액 부담이 늘어나죠. 국채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을 낮추는 거고 그때 열심히 중국에서 팔아치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 공격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이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2배 더 내야 하고 뭐 보조금 망하고 이거는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다 주는 보조금이 아니죠. 미국 내 유치했을 때 주는 보조금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생산을 해요? 생산한 것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거기서 재생산을 계속 할까요? 보조금 부분은 쉽게 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보조금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때문에 빠져나가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또 한국에서 해가지고 그쪽으로 수출하고 해봐요. 미국에서 돌아야 될 돈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가가지고 삼성 이런 데가 미국인들 고용하고 미국인들한테 월급 주고 미국인들 경제를 돌린다 라고 하면 굳이 보조금을 줄일 이유는 없죠. 그런 거고 그보다 요런 거 주한미군 방위비 2배 요런 식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 편들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아예 척질 수는 없어요. 중국이랑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입 규모가 1, 2위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광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 뭐라고 그래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금나라에게 오랑캐에게 2만 군사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제 글씨가 2만이 아니라 그만처럼 보이죠.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히들 하시고 적당히들 하면서. 왜? 얘네랑 싸워봤자 이득될 거 없다. 근데 얘네랑 의리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택한 방법이 뭐예요? 군사는 보내는데 편지를 쓰잖아요. 너네랑 싸울 생각 없다. 그렇다고 얘네랑 척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얘네 때리라고 그래. 안 때릴 수는 없는데 진짜 우리 대놓고 때리는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우리 최고의 대국은 그때는 명나라 중국이었지만 지금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오랑캐 중국 때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우리가 때려야 되냐 아니면 얘네랑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미국이랑도 척지지 않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예 중국을 배제해버린 건 진짜 명청한 이야기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시기이긴 하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랑 해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가 더 강경하고 더 관세도 때리고 더 배척하고 더 자국중심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강경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얘보다 좀 덜할 뿐이지. 그러면요, 일단 제가 환율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 전쟁 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 자국주의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자이든 타이든 양털깎기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규모는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던 게 얼마나 미국으로 회귀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자본이 이미 유출이 되고 있죠. 트럼프가 되면 아마 유출이 좀 더 가속화될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보유 달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거는 환율 대비로 환산 외환 보유액이 늘 때가 있었던 거지 달러는 계속 풀고 그 푼 돈으로 다시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외평기금을 달러를 사는데 쓰지 않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치가 너무 높죠. 실질 가치 대비로 현재 가격이 높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은 저평가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올 유동성이 없어 보이죠. 왜? 여기에 묶였으니까. 내수시장 어때요? 미래성이 있냐? 내수시장에 대한 미래성은 없습니다. 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시장 크기는 좋아요? 앞으로 시장 크기는 점점 더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실질 가치보다 가격이 높다는 건 거품이 끼었다는 소리예요? 거품이 낀 건 살까요? 외국인들이? 물론 사는 외국인들도 종종 나오긴 하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량이 늘어날 때 외국인 거래량도 늘어나요. 외국인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래를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한국이랑 똑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투자 메리트가 있냐? 예를 들어 부동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산다. 중국 현지 가봐요. 중국인 상대로 외국 부동산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한국 부동산 투자하냐고 그래요. 일본이 더 싸고 태국이 더 싸고 대만이 더 싼데. 우리나라 에셋 파킹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에셋 파킹 할 나라는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지.